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김의겸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금 의원은 진실을 밝힐 기회라면서 오히려 반색하는 모습인데요.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자신의 후보 시절 캠프에서 여성 비하 용어를 사용했다는 논란을 빚었던 정승윤 교수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지 임경빈 시사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저희 민주당 이재명 대표 얘기부터 좀 잠깐 해보겠습니다. 네. 지난 주말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출석해서 이제 조사를 받았어요. 대장동 의혹으로는 처음 조사를 받은 거였고 앞서 성남FC 의혹까지 더하면 두 번째 소환 조사였는데 12시간의 조사를 받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분위기부터 좀 보고 오겠습니다.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검찰답게 역시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하고 있었다는 느낌이 듭니다.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소를 목표로 조작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 보면은 이재명 대표의 조사 전후의 표정도 조금은 달랐던 것 같고, 네. 조사를 마치고 나와서 지친 모습도 보였던 것 같고,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하고 있었다는 느낌, 이 표현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게 이제 아마 민주당에서 중간중간에 계속 이제 브리핑을 대변인 통해서 했던 내용하고 좀 통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 출석할 때만 하더라도 이제 이재명 대표가 좀 상당히 좀 여유가 있었고, 현장 나와 있는 기자들한테 왜 이렇게 떠냐 뭐 이런 농담을 하기도 했는데, 조사 받는 과정에서 아마 검찰이 상당히 좀 강하게 몰아치려고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중간중간에 이제 반복적으로 질문을 했다. 이제 그런 만큼 아마 압박 강도를 좀 높이려고 했었던 검찰의 이제 기본적인 조사 태도가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장시간 조사받고 나온 이제 표정이 처음에 들어갈 때하고는 당연히 좀 다를 수밖에 없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나 혹은 민주당 변호인이 느끼기에는 상당히 이제 그림을 좀 맞춰가려는 의도가 검찰 쪽의 의도가 느껴지지 않았겠느냐. 그렇다면 이제 본인이 무죄라고 믿고 있는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것도 굉장히 좀 불쾌하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검찰이 이제 수사를 꿰맞춰 가려고 한다. 결국 기소를 목표로 잡아놓고 나머지 것들을 다 이제 맞추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찰은 당연히 반대 입장이죠. 결재받은 질문지 토대로 질문을 했다. 그리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데 심야 조사를 이재명 대표가 거부했다. 그래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2차 소환 조사에 대해서 이제 가능성을 열어두고 요청을 할 것 같은데 어제 민주당에서 긴급 최고회의 열었잖아요. 소환에는 좀 부정적인 것 같습니다. 2차 소환조사 요구는 올 것 같은데 응할까? 이 부분이 좀 관심이에요. 2차 소환조사 요구도 그리고 이제 시일이 좀 촉박하죠. 내일 아니면 모레, 이제 화요일 아니면 수요일쯤에 이제 출석해서 조사를 좀 받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시일도 시일이고 이제 민주당 최고위원들 입장에서는 이번에 2차 소환조사에 응하는 것도 사실 처음에 반대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지도부의 논의 과정을 통해서 출석하기로 했던 건데 일단은 출석 반대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아예 출석을 안 할 거냐는 저는 조금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그러니까 당장 오늘은 이렇게 얘기가 나오지만 이번 2차 소환조사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지난번 1차 때만큼의 언론 주목도라든지 여론 주목도가 나오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오전에 발표되고 있는 여론조사들을 보더라도 지난 주말의 상황이 직접 반영이 돼가지고 민주당의 지지율을 까먹었다든지 아니면 이제 여당의 지지율을 끌어올렸다든지 이런 징후는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2차 소환조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1차 때만큼의 주목도 못 끈 건 그만큼 김이 좀 한 김 빠졌다라는 거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지난번 성남 FC 관련한 1차 소환 조사를 받아봤는데 예상보다는 별거 없더라. 그 뒤로 이제 이어지는 어떤 이 검찰의 공세가 다소 좀 누그러진 감이 있다라고 이제 민주당에서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갈 때마다 김빼기가 된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러면 오히려 이제 적극적으로 응하면서 검찰의 명분을 좀 가져오려는 시도를 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장동 이슈 같은 경우는 이미 한 번 출석을 했기 때문에 같은 이슈로 두 번 갈 필요가 있느냐, 이런 판단을 유지할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저는 상황에 따라서 오늘 내일 분위기에 봐서는 응할 가능성도 아예 배제하기는 어렵다. 좀 그렇게 봅니다. 가능성 한 1, 2% 정도는 열어두고 저희가 네네네. 아예 0은 아니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검찰의 다음 스텝이 궁금합니다. 역시 구속영장 청구일까요?
그렇습니다. 뭐 청구 안 할 수가 없는 거고요. 일단 2차 소환 조사를 계속 이제 검찰에서 요구하는 것도 명분 만들기 측면이 전혀 없지는 않거든요. 예. 일단은 이재명 대표가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소환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명분이 만들어지는 거고 예.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사안에서는 최측근들이 뭐 정진상 전 실장이나 김용 전 부원장이 구속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재명 대표한테 영장 청구를 안 하기는 사실 어렵고요. 또 하나는 검찰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영장 청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영장 청구를 안 하게 되면 지난 1년 4개월 동안에 이 사안을 가지고 수사를 끌어온 어떤 명분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거고, 예. 뭐 이재명 대표가 이제 굉장히 좀 정치적으로 명분을 크게 얻는 것뿐만 아니라 여당이라든지 정부 입장에서 부담이 커지는 거기 때문에 예. 검찰 입장에서 하지 않을 수 없는 영장 청구다. 결국 이제 이유가 뭐가 되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하지 않을 수 없는 영장 청구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과 관련해서 사법 정의와 법치를 무시하는 뻔뻔한 정치는 본 적이 없다. 뭐 이렇게 맹 비난한 반면에 대통령실은 언급을 좀 자제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좀 검찰 수사가 대통령실과는 좀 무관하다. 이렇게 선을 긋는 의미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뭐 사실 대통령실은 그동안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일관된 입장을 밝혀왔던 거라서 이것만 아주 특유하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특히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예전에 도어 스태핑 하던 시절에도 가능하면 직접 언급을 좀 피했었거든요. 뭐 근데 대신에 이제 보시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인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각 개별 수사에 대해서 굉장히 좀 직접적으로 발언하는 경우가 많았고 네. 또 발언 수위도 좀 높았었거든요. 네. 뭐 이게 지역 토착 비리 혐의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직접 표현을 하면서 대응하는 역할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맡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굳이 여기에 들어와 가지고 이 예. 여야 싸움 안에 중간에 이제 끼길 필요가 없다. 이제 이런 예. 판단이 있을 거고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대통령실의 부담은 어쨌든 최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대통령실이 반응을 보인 부분도 있습니다. 뭐냐면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을 고발하기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을 이제 김의겸 대변인이 제기를 했고 대통령실에서는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할 거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되는 걸까요? 그 뭐 지난 주에 뉴스타파에서 관련 사실을 보도를 하고 그 뒤에 이제 일요신문도 비슷한 보도를 했는데 예.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관계에 대한 이제 브리핑이었거든요. 김의겸 대변인의 이제 브리핑 내용 자체가 예.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비롯해서 주가 조작에 연루된 이제 소위 작전 세력들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이라 지난해 있었던 공판 내용을 보니까 김건희 여사가 이 작전 세력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걸 보여주는 추가적인 정황이 나왔다는 거예요. 예. 특히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 중간에 휴지기를 갖는 기간 동안에 우리 기술이라고 이제 별도의 다른 코스닥의 다른 종목을 두고 이 작전 세력이 작전을 펼칠 때 최은순 씨 이제 김건희 여사의 이제 모친 최은순 씨라든지 김건희 여사 본인의 계좌를 통해서 이 해당 주식을 매매한 내역이 있다. 예.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20만 주 정도를 매도한 이력이 확인이 됐다는 거라서 예. 이게 어떻게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냐. 이건 결국 이제 작전 세력하고 모종의 연관관계가 있었거나 교류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게 뭐 주가 조작에 개입했다는 일종의 증거 아니냐라는 게 뭐 뉴스타파라든지 뭐 김의겸 대변인의 주장인 거고 예. 뭐 대통령실에서는 당연히 이제 이걸 부정할 수밖에 없는 거라 조금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나온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변에서 취재된 걸 보면은 빠르면 오늘 고발 조치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대통령실에서는 상당히 좀 단호한 입장이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다만 이 단호한 입장이 대통령실이나 김건희 여사한테 도움이 될 거냐는 또 좀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김의겸 대변인이 혼자 취재해가지고 별도로 의혹 제기를 한 게 아니고 예. 공판에서 이미 확인된 내용들에 기반해서 이제 브리핑을 한 내용이거든요. 특히 이제 공판에서 공판 검사가 증거 자료들을 가지고 이제 판사한테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사실관계들이기 때문에 예. 이 사실관계 자체를 부정하기는 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검사가 뭐 내용을 다 파악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는 서면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느냐. 이게 지금 야당의 논리이기 때문에 사안을 키웠을 때 과연
대통령실이 잘하는 짓인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여지긴 합니다. 예. 그래서 김의겸 대변인이 반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야당 탄압이라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진실을 밝힐 좋은 기회다라고 환영한 게 말씀하신 그 이유가 있는 겁니까? 뭐 그렇습니다. 이제 이미 드러난 사실에 대해서 어떤 판단, 어떤 평가를 할 것인가의 차이인데 예. 야당 대변인 입장에서는 아니 정황 증거가 이 정도로 나왔는데 왜 검찰 수사를 안 하느냐? 이거는 사실상 주가 조작에 이제 가담한 증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한 거라서 예. 실제로 만약에 대통령실이 고발을 해서 재판에 간다고 하더라도 김의겸 대변인 입장에서 나쁠 거 없다고 이제 판단을 하는 것 같고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사안을 계속 좀 키워서 예. 여론의 환기가 되면 될수록 역시 마찬가지로 나쁠 거 없다. 이런 판단에 좀 반색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의겸 대변인은 대통령 부부가 억울하면 특검을 받아라 뭐 이렇게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검찰의 공정성을 못 믿겠다는 취지인데 이를 두고도 민주당 내에서는 조금 온도차가 보이는 것 같아요. 당장 박성중 대변인의 경우는 김건희 특검이 현실론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렵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이런 입장차가 발생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뭐 이제 특검법을 통과를 시키려면 법사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는데 예. 상임위원회 위원장, 법사위원장이 지금 김도우 의원이거든요. 국민의힘 소속이고요. 거기서 일단 특검법이 빠른 시간 안에 통과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예. 그런 현실 문제를 거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박성준 대변인의 이야기랑은 좀 별개로 어제 민주당 긴급최고위원회에서도 이 특검법 관련된 얘기가 나왔었고요. 예. 2월 내에 추진한다는 게 민주당 당 내에서는 상당히 좀 얘기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뭐 박성준 대변인은 아마 템포 조절 차원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을 거고 민주당이 이걸 추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사실은 검찰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기는 해야 됩니다. 어찌 됐든지 간에 곧 재판 결과가 나오거든요. 권오수 전 회장을 비롯해서 이제 소위 작전 세력들의 재판 결과가 지금 2월 10일쯤에 판결이 나오는 걸로 돼 있는데 네. 그럼 관련자들은 이미 재판이 1심이 다 끝나가지고 판결만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왜 아예 서면 조사조차 진행이 안 되냐. 적어도 어쨌든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물어보기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지금 야당의 입장이라서 예.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면 안 할수록 특검법이 조금 더 힘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걸 좀 고려할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검찰 입장에서 보면 또 대통령의 배우자를 예.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을 시켜가지고 수사를 한다는 게 상당히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지금 법조계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는 재판 결과 나오는 거 보고 진행할 거다. 권오수 비롯해서 이제 작전 세력들이 유죄가 나오면 예. 이거 조사 피하기 어렵고 만약에 만에 하나라도 관련 내용들이 무죄가 나오면 그때 가서 이제 무혐의 처리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좀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인사 관련한 이슈인데 먼저 대통령실의 이재명 부대변인, 그러니까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동명이인이에요. 이재명 부대변인이 사직했는데 어떤 배경입니까? 일단 지금 대통령실에서 밝힌 거는 지난번 UAE와 이제 유럽 일정 관련해가지고 예.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한테 대통령 일정을 미리 좀 흘려줬고 예. 그게 밖으로 노출됐다는 겁니다. 뭐 단체 채팅방을 통해서 이제 순방 일정을 공개를 했는데 예. 그게 밖으로 흘러나오고 일부 또 보도가 되는 바람에 대통령 일정이 미리 공개된 거는 심각한 문제다. 이건 그리고 이제 외교의 상대국에 있어서도 이제 결례다라고 해서 일종의 이 도의적 책임을 지고 이재명 부대변인이 사의를 표한 걸로 얘기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예. 뭐 물론 뭐 대통령실에서 밝힌 그 이유 외에 추가로 취재가 되지 않는 이상은 아마 그 이유 때문이긴 할 텐데 다만 이렇게 되면 지금 대통령실에 대변인도 없고 네. 부대변인도 없는 완전 공백 상태가 됩니다. 예. 그럼 결국 김은혜 홍보수석이 일종의 이제 1인 3역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라 이 부담을 좀 어떻게 해결을 할 건지 좀 조속한 좀 조치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그동안 이재명 부대변인의 활동이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평가가 좀 좋은 것으로 나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뭐 기자단에 대한 압박이라든지 다른 의미로 해석할 여지는 없는지 어떻게 보세요? 기자단에 대한 이제 압박, 뭐 표현하기에 따라 다릅니다만 이제 압박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약간 홀대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기자들에 대해서 혹은 언론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가.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대변인도 없고 부대변인도 없는 이 초유의 상황이 우리 지금 지난 정부에서 있었나?라고 좀 의문이 될 정도로 아예 이렇게 비워둬도 되는 건가 싶은 거예요. 예, 그러면 예. 기자들이 질문을 하고 싶을 때 결국 이제 창구 자체가 김은혜 홍보수석 하나밖에 없는 거고 홍보수석 역할이 기자 상대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질문할 기회는 줄어들 수밖에 없고
기자들이 국민을 대신해서 이제 질문할 기회 자체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언론에 대한 대통령실의 태도가 뭐 이 정도 선에서 관리해도 된다. 우리가 필요할 때 정보를 줘야 되겠다고 판단될 때 불러서 얘기해 주면 되는 거지. 항상 만나가지고 접촉면을 유지하면서 많은 정보를 기자들한테 공개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걸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언론관 자체가 대통령실에 대한 국민적 시각의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라서 예. 좀 빨리 조치가 필요하다. 예. 대변인이든 부대변인이든 빨리 좀 임명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공석이 너무 길어지면 오히려 대통령실의 악재가 될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좀 생각도 들었습니다. 인사와 관련해서 하나만 더 살펴보면요. 정승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 민주당 국회의원 출신인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이제 임기 유지하겠다고 이제 자리를 지키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인사가 혹시 압박성으로 해석이 될 여지는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압박은 여러 방면으로 들어가고 있는 중이어서 예. 저는 이제 거기에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보자면 대비용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지금 전현희 위원장의 대비용 그렇습니다. 이제 전현희 대변인 위원장 같은 경우는 임기가 한 6개월 정도 남았는데 네네. 결국은 뭐 버티든 안 버티든지 간에 6개월 뒤에는 임기가 끝나는 거라 그럼 그다음 후임은 누구를 할 거냐를 고려할 때 이 일종의 이제 뭐 명분 쌓기 내지는 뭐 이제 커리어 쌓기 차원에서도 전 부위원장이 한번 이제 자리를 경험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대통령실에서 판단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이제 나중에 위원장까지 가기 위한 일종의 이제 초석일 수도 있다라는 거가 하나가 있고 그리고 대통령의 어떤 인사 스타일을 보여주는 거기도 한데 이분이 대선 시절에 이게 이제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수위에도 합류를 했었고 결국 이번에도 권익위 부위원장 자리를 받게 된 건데 그만큼 대통령이 본인이 한번 마음을 준 사람 혹은 본인이 신뢰한 사람에 대해서는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혹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뚝심 있게 좀 쓰는 편이다. 뭐 그걸 또 한번 보여주는 거 아닌가 싶긴 합니다. 말씀하신 논란을 보면 그때 당시 후보 시절 캠프에 있을 때 공약집에 어떻게라는 표현을 써서 이제 논란이 됐었고 그래서 해촉이 됐었던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라는 표현은 여성을 비하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임명을 두고 좀 상충된 입장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지금 임명하는 게 맞나라는 입장이 있고 이제 그 정승윤 부위원장의 경우는 정말 모르고 썼던 표현이고 사과한다. 그러니까 여러 번 충분한 사과를 거쳤는데 계속해서 문제 삼는 건 좀 너무하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좀 있어서요. 뭐 말씀하셨던 그 표현이라는 게 사실은 그런 겁니다. 뭐 여성 경찰들과 관련해 가지고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이 남성 이용자들이 주로 이제 얘기하는 여성 혐오적 표현인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거나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어떻게 하고만 있다는 그런 식의 표현을 굉장히 좀 비하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현장에 도움도 안 되고 그 여성 경찰들이 자리만 차지하고 있다라는 이제 비하적 표현인 건데 물론 그걸 모르고 사용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 당시에 논란이 돼서 이분이 결국 사임했었던 계기는 뭐냐면 문서화돼서 그게 대선 캠프의 공식 문서로 들어가서 공약처럼 받아들여졌다는 거예요. 검증 과정을 제대로 이제 말하자면 이제 책임자로서 거치는 과정에서 걸러내지 못한 책임이 있었다는 게 이제 그 당시에 이 논란의 핵심이었던 거라 본인이 그 표현을 사용했느냐 안 했느냐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자리에 맞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만큼 전문성이 있느냐의 차원의 또 문제거든요. 그거는 여성 경찰관의 이제 권익보호 문제라든지 남녀 어떤 균형을 맞춰서 자리를 어떻게 배분할 거냐 하는 문제들과 연관이 되는 거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제 그런 어떤 역할들을 평가하는 기관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평가를 하는 기관에서 인터넷 여론이라든지 실제로 어떤 식으로 이제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국민들한테 그런 것들을 걸러내는 과정을 이분이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자기 능력을 갖춘 사람이냐. 이거와 관련된 문제 제기가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 표현을 썼느냐 안 썼느냐보다도 오히려 더 문제는 그 점에 있을 수 있다. 최근에 권익위를 향해서 이제 들어오는 여러 그 민원 사안들도 사실 온라인 이슈나 온라인 커뮤니티 여론에 이 기반해서 들어오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해도가 좀 높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이분이 검증이 된 분이냐 이런 의문은 앞으로도 좀 제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예상되는 논란 포인트들을 짚어주셨어요.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주말 핫했던 또 하나의 이슈,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어제 흥미로운 신경전이 있었습니다. 지금 양강 구도를 형성한 김기현, 안철수 의원의 발언이었는데 저희가 영상 준비했어요. 보고 오겠습니다. 어제 안철수 의원님이
사진을 봤는데 구멍난 양말을 신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걸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제가 양말 색깔 이제 검은색과 하얀색 두 가지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편하신 거를 예. 예. 네. 물건들을 굉장히 아껴서 씁니다. 이런 양말들도 구멍이 나기 전까지 신습니다. 그래서 주로 제 양말들이 보면 이렇게 바깥이 비쳐서 거의 구멍 나기 직전에 그런 양말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이 새로 또 양말을 받았으니까 제대로 잘 신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보통 이쪽은 좀 덜하네요.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본인이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과 발언은 무엇인가요? 저희 부모님이 저 아내하고 결혼하도록 승낙하신 거 가장 기억에 남고요. 왜 네가 그 여자하고 결혼해야 하냐고 물으실 때 아버지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그 여자하고 결혼하기로 약속했으니까 약속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게 가장 기억에 남아요. 제 사랑하는 떡남자 이선의 여사라 그래요. 자, 착한 사람이죠. 예, 뭐 구멍난 양말, 결혼 비하인드 스토리, 청년들을 만난 자리이긴 했는데 이게 네. 당심 잡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뭐 당심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2030 세대가 지금 국민의힘 당내에서 갈 데가 없다. 예. 표심이 굉장히 좀 갈팡질팡하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아마 안철수 의원도 그렇고 이제 김기현 의원도 그쪽 표심을 잡기 위한 제스처인 것 같은데요. 예. 보시면서도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도 느끼셨겠지만 글쎄요, 과연 저게 청년들한테 이제 마음에 가닿을 만한 이벤트들이었는지는 제가 봤을 땐 잘 그렇게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 뭐 안철수 의원이 이제 구멍난 양말을 들어서 이제 보여주기도 했는데 너무 좀 뭐랄까요, 이제 옛날 스타일이죠. 저게 예전에 이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라든지 예. 뭐 이제 뭐 예전 뭐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인사들이 종종 써먹고는 하던 이제 레토릭이긴 합니다. 예. 구멍난 양말, 뭐 해진 뭐 구두, 뭐 예. 낡은 가방 이런 것들. 근데 이제 우리가 35,000불이 넘는 국민소득을 가진 그 선진국 코리아에서 아직도 이제 구멍난 양말 얘기를 하는 게 정치인의 청렴의 상징이 돼서 뭐 되겠나? 과연 그게 뭐 국민들한테 이제 소급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일단 하나 들고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닐 것 같고 청년들이 진짜 고민하는 문제가 뭔지를 그 시각에 맞춰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너무 자기들 시선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 좀 전에도 보신 것처럼 김기현 의원의 경우도 대규모로 이제 사람을 동원한 출정식 같은 거를 열었습니다. 그런 것도 요즘 시대에 잘 맞는 스타일의 정치적 행보는 아니죠. 그러니까 말하는 것과 실제 행동에 있어서의 차이가 꽤 있다. 예. 그런 간극을 좁히기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주말 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청년들의 표심을 겨냥하긴 겨냥했는데 관역을 조금 잘못 겨냥한 게 아니냐라는 지적을 해주셨어요. 말씀하신 김기현 의원의 수도권 통합 출정식을 두고 좀 논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당협위원장들이 좀 대거 찬석을 해서 당규 위반이 아니냐 이런 논란이 나왔습니다. 아마 이제 대세론으로서의 본인의 위상을 좀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언론에서 이제 보니까 한 8천여 명 정도 참석을 했다라고 김기현 의원 쪽에서 밝혔다고 하는데 예. 규모도 규모고 그리고 의원들도 한 30여 명 가까이 이제 참석을 했고 이런 것도 결국은 내가 이 정도로 동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당내에서 힘을 갖고 있다. 지금 보여주겠다라는 행보에 좀 가까워 보이고 대세론으로 밀고 가겠다는 어떤 전략적인 초점도 좀 보여준 뭐 그런 행사였던 것 같습니다. 예. 그 불출마 선언 이후에 몸값이 너무 뛰었나요? 나경원 전 의원 나심을 잡아라 이 움직임이 좀 경쟁이 치열한 것 같습니다. 네. 나경원 의원은 물론 뭐 특별한 역할을 할 일은 없다 뭐 이렇게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만 이건 아직은 좀 모르는 일인가요? 어떤 역할을 하겠습니까? 뭐 출마 안 하겠다고 하면서도 계속 이제 별다른 역할을 이번 전당대회에서 안 하겠다라고 했는데 예. 뭐 결국 이제 이게 중립 표방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행보를 하기는 어렵겠지만 물밑에서 누구를 도울 거냐 굳이 저한테 물으면 당연히
김기현 의원 쪽에 기울일 가능성이 높죠. 안 그럴 거면은 불출마를 하지도 않았을 거고요. 그러니까 뭐 굳이 이제 한쪽을 선택해야 된다 그러면 아무래도 친윤 쪽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지 비윤 쪽을 선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내년 총선까지를 염두에 두고 총선 공천까지 염두에 두고 지금 행보를 가져간 거기 때문에 불출마가 결국 이제 그런 의도기 때문에 대통령이라든지 용산하고 각지는 형태로 움직임을 가져가지는 않을 거다. 물밑으로 움직이면 김기현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목금 2일과 3일이 당대표 후보 등록일입니다. 네, 변수는 유승민 전 의원인데 네. 출마하겠습니까?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이제 출마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실익이 일단 없다라는 가능성이 크고 결선 투표까지 못 올라갈 거면은 굳이 나올 필요 없거든요. 지금 분위기에서 그게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설사 나온다고 하더라도 유승민 전 의원의 지지율은 계속 좀 하락세로 가는 국면이고 이미 양강 구도가 구도로서 정착하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큰 변수 되기도 어려울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나오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임경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